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난리가 났는데요. 정작 국민들이 피땀 흘려 죽어나간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으로서 그동안 무기를 대주고 난민까지 받아줬는데 이번 협상에 낄 자리가 없다니 유럽의 자존심이 상하고 멘붕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의 일방적으로 휘둘르고 있는 나토를 과연 의지하는 게 맞는지 유럽 각국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니 뒤늦게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할 수 있다고 뒷북치듯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될 가능성도 없지만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는 데 일조한 영국 입장에서는 허망하게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젤렌스키한테 마치 희망 고문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바로 1년 전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군도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해서 국민들이 저항에 부닥치며 문매를 맞아 실제적으로 파병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 같은 경우 냉전 해체 후 그동안 징집으로 운영했던 군도 다 해체해서 겨우 몇만 명 채 되지 않는 현재 군 병력상 파병할 입장도 안 되고, 또 군수사업도 많이 축소돼서 무기를 보내도 최신 무기라고는 할 수 없는 정말 한물간 공장 착고에 묵혀왔던 그런 무기들을 꺼내 우크라이나에 몇 대 보내주는 정말 생색내기용 그런 형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 대표적으로 폴란드 같은 경우 그동안 러시아제 무기를 서방제 무기로 바꾸면서 대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게 그나마 많은 유럽 국가 중에선 가장 많이 전쟁 지원해 준 나라일 겁니다. 이렇게 막상 동유럽에서 전쟁이 터지자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큰 소리만 여러 번 치고 특별하게 파병이나 대규모 군사 지원은 한 적이 없이 변죽만 울리는, 그리고 주변 조그마한 여러 유럽 나라들은 다 각자 제 입장만 내세우며 우크라이나전에 불똥이 튀지 않게 몸만 사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 게 유럽 연합군, 대표적으로 나토로 대변하는 유럽 군사 조직이 이름만 번지르르 했지 막상 제대로 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될까라는 정말 모래성 같은 집단 방위 체제라는 게 결국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 심지어 폴란드까지 침공을 당하면은 제대로 된 나토 연합군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러시아 주변 동유럽 국가들은 수많은 혈세를 들여 군비 확장을 위해 한국에서까지 무기를 사가고 있는데, 그동안 나토 연합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우려만 했지 딱히 전쟁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특별할 만한 군비 확장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러니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한 이상 덜 떨어진 모습의 유럽연합은 오히려 전쟁 협상에 방해만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경우 자신들 입장에서는 계속 말도 안 되는 협상 조건을 가지고 끝까지 종전 협상에 딴지를 걸 게 뻔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아예 배제를 해놓고 단 두 국가만 지금 사우디에서 종전 협상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만약에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 끼고 싶다면은 그동안 직접 나토가 파병을 해서 러시아에 어느 정도 군사적인 위협을 줘야지만 그나마 자신의 지분을 넓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 각국들은 각자 자기 살 길만 바쁘지 파병에 파자를 논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자금 지원과 전쟁 무기 지원이 없으면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즉, 우크라이나 목줄을 지금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단 둘이 정전 협상을 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지금 상황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만을 위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우크라이나전을 좌지우지하는 입장인데, 여기서 만약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군 병력을 파병했더라면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됐겠습니까? 그동안 미군이 직접 참전해서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국이나 유럽에서 연합군으로 파병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운 것도 아닌데, 단지 북한군이 참여했다고 해서 굳이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군을 파병해야 된다고 연일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는 걸 보면은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전쟁을 하지 못해 안달인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뜬금없이 부족한 군병력 확충을 위해 5060 세대도 다시 재복무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 나토 회의에 굳이 옵저버 입장으로 참여하는 국제 호구 노릇이나 그동안 안 해왔던 대북 전단 확성기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전투병 파병을 하여 전투를 한 게 월남전이 유일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전쟁에서도 평화 유지군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은 직접 전투에 참여한 것은 베트남전이 유일한 건데요. 그것은 미군이 주도로 직접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고, 추가 병력을 한국에 요청해서 그나마 군비 지원이라든지 군인들 월급을 받아가면서 당시 어려웠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그런 파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병을 했더라면은 정말 트럼프에게 아무것도 못 받고 오히려 헛돈 쓴, 더군다나 소중한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정말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임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모색한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회담에 분명히 걸림돌이 됐을 것이고, 더군다나 북한과의 앞으로의 정상회담에 회방을 놓을 게 뻔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정말 천운인 것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이 트럼프 등장으로 빠르게 종전으로 치달아 가는데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이 어처구니 없는 파병을 막은 것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